안녕하세요. 부력충전입니다. 영종도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와 교통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정책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아니,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죠. 악재예요. 집을 사고 싶어도 현재 대출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든 그 외 뭐든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은행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실 텐데 현금 다 지불하고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있다면 대출을 이용해서 여러 채로 나눠서 부동산을 보유하실 텐데 중요한 건 현재 부동산 대출 자체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추가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확장 하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아마 LTV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순수 집을 담보로 해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이제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고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 LTV 규제를 50% 적용받는다면 1억 5천까지 이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요즘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보통 무주택자나 같은 경우는 70%까지 나오고 있고요. 신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적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근데 아마 요즘에 굉장히 요게 좀 까다로워졌고요. 그리고 DSR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 정권에서 발표된 정책인데 모든 대출, 자동차 상환금까지 대출로 이제 여겨지는 거고요. 담보라든지 마이너스라든지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부채로 보여져 기존 대출이 70%만 되어도 사실상 다른 부동산 매수 시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비조정 지역은 상관이 없긴 하겠지만 이런 이제 규제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가 요즘 만만치 않고 주춤하실 텐데 그래서 대출과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많은 개발 계획으로 수혜 까지 볼 수 있는 그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영종도에 있는 블루오션 생활용 숙박 시설이고요. 레지던스예요. 요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면 영종도가 이렇게 보이시죠? 영종도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영종 랜드마크 블루오션은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 빨갛게 보신 라인들이 상업지역인데 거기서도 중심 상업지역은 좀 달라요.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내국인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객실 임대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12년도에 관광객들 유입으로 해서 합법적인 부동산 상품이 된 거고요. 이 중심 상업 지역은 땅값이 일반 상업 지역보다 훨씬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전세 월세만 가능하고 이런 숙박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숙박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여기 지금 랜드마크 블루오션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 지역에 지어지면서 숙박이 가능한 전세 월세 숙박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대 홍대 강남에 가보시면 외국인분들 많잖아요. 관광들 많이 오시고 성형하러 많이 오시는데 그런 데 보면 오피스텔이 거기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자체들이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 숙박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을 하게 되면 불법이고요. 그런데도 벌금을 내면서도 이렇게 숙박을 하는 이유는 매월 월세로 받는 수익보다 이렇게 숙박으로 해서 받는 그 수익 창출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많이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게 그 사진 촬영한 실사진 자리 위치예요. 여기 보시면 현장 자리 보이시고 그 건너편으로 1차가 작년에 완판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중심 상업지역 시설 되어 있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라인이 있고요.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라인 자체나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으시고요. 한번 개요 한번 볼게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여기는 어디냐? 쉽게 말하면 하늘도시 영종 하늘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심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영종도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이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 532실을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과 1,
1층에 말 그대로 상가가 들어갑니다. 여기 입주민들이라든지 숙박하러 오신 분들 뭐 상가 이용해야 되니까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상가가 들어가고요. 대지 면적은 530평 정도 되시고 건물 자체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1층. 앞에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가 지상 21층이지만 층고가 한 3.9m 되세요. 그러면서 여기 건물 자체가 모든 전 호실이 복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층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층고가 높아야 되겠죠? 층고가 높아야 되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일반 층고가 한 2.2m에서 뭐 2.3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층고가 높다 보니까 여기가 21층이지만 일반 아파트 높이 한 33층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주차 공간은 207대 정도 들어가요. 기계시 46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사업자 하나 자산 신탁에서 시행과 수탁을 맡고 있고요. 여기 현장 자리 앞으로 해서 10차선 도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바다 뷰가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옆쪽 라인 같은 경우들도 되게 좋으세요. 뭐 근린생활시설부터 해가지고 공공공지 라인 자체가 있어서 막히는 거 없이 뻥뻥 뚫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1층에 지하 1층 이제 건물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지하 뭐 5층부터니까 지하 5층, 지하 4층, 지하 3층, 뭐 지하 2층 여기까지는 주차 공간이겠죠? 주차 공간이면서 지하 1층에는 주차 공간과 뭐 장애인 차량부터 뭐 여성 전용 차량 들어가면서 그 사우나실이 따로 여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비즈니스상 뭐 여기 숙박을 하시든 월세를 사시든 전세를 사시든 사우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뭐 호텔에 가보시면 수영장 있지만 수영장은 이용을 안 해도 그 외부에서 업무 보고 오거나 만약에 관광을 하고 다시 뭐 숙박을 하러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사우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훨씬 더 이제 메리트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시설로 해가지고 사우나 시설이 들어가 있고 여기 옥상에는 루프탑 가든 정원이 꾸며져 있고요. 1층에는 이렇게 상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휘트니스 센터하고 로비랑 컨시어지 룸이 이제 따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장기 와가지고 장기적으로 체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장기 관광객들, 여행객들 아니면 월세 사시는 분들 다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3층부터 이제 객실이 되는데 보시면 테라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테라스가 있는 라인이 있고 테라스가 없는 라인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런 거 뭐 테라스가 있는 호실부터 시작해서 테라스가 없는 호실을 원한다. 나는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분양가 자체가 업이 되겠죠. 분양가 자체가 업이 되면 뭐 그 수익률 자체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디테일하게 여기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해서 상담 받으시면 아마 정확하고 궁금하신 거 다 풀어드릴 거예요. 랜드마크 여기 블루오션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총 532실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다음에 전 호실이 복층이에요. 그리고 일부 호실은 이제 발코니가 있고요. 근데 발코니가 있으면서 복층인 세대가 이제 뭐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복층이 왜 중요하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 내가 33평을 분양을 받든 뭐 49평을 48평을 분양을 받든 간에 이 면적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 그대로 계단 빠지고 엘리베이터 빠지면 뭐 방 3개, 거실, 주방 사용하는 면적이 한 70% 정도 나오세요. 내가 분양받는 아파트 평형대의 70%가 나온다 하면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나 이런 생활용 주택시설은 수익형 부동산은 한 50% 정도 전용 면적이 나오는데 이 전용 면적 안에 또 실사용 면적이 있겠죠. 실사용 면적은 내가 사용하는 면적. 그러니까는 분양 면적의 말 그대로 분양 면적이 있고 분양 면적에 그 전용 면적이 따로 있고 전용 면적 안에 이 전용 면적 안에 아파트는 한 70% 나오는 거고 그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은 이렇게 50% 정도 나오는 건데 여기서 실사용 면적은 내가 사용하는 면적 복층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50% 플러스 알파 그 복층을 따로 서비스로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에서 말 그대로 한두 평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나한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층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호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5실은 발코니 구성으로 실사용 면적이 증가하고,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뭐 앞에다 이렇게 조금 보이는 게 조금 더 이제 넓게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발코니를 이용해서 휴식 공간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에 이제 적치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요렇게 단 장점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소형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뭐 오피스텔이나 뭐 생활용 숙박시설 보시면 사실 사용 면적이, 전용 면적이 거의 뭐 6평, 7평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6평, 7평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닥 넓지는 않아요. 거기다 얘가 왜 장점이 있냐, 왜 블루오션이 특화돼 있냐 하면, 층고가 3.9m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층이 들어가서 복층을 따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 7평은 바닥 면적인 거고, 그 위에 두세 평 정도는 내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거죠. 뭐 짐을 갖다 놓든 아니면 여기를 침실 공간으로 써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블루오션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더블 복층이 있는 거예요. 바닥 면적을 이만큼 쓰면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게 되면 아까 복층이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더블 복층인 세대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그런 거 좋잖아요. 저기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우리 외국 나갈 때 거기다 이제 방 예약하고 나가잖아요. 게스트하우스 많이 이용하잖아요. 호텔은 너무 고가라서 비싸서 이용 못하는 젊은 친구들 요렇게 게스트하우스로 많이 이제 이용하는데, 이거를 나는 게스트하우스로 수익을 조금 창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더블 복층 메리트 있습니다. 그리고 왜 복층이 좋냐, 이제 이거 임대료죠. 이게 복층이 좋으면 그만큼 복층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복층에 대한 메리트가 뭐냐, 임대료 차이가 조금 나겠죠. 임대료 차이. 어떻게? 자, 지금은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지만 이제 역으로 이제 발상을 이제 거꾸로 해보시면,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월세를 얻든 전세를 얻든 숙박을 하러 막 이쪽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같은 호실이 있는데, 같은 건물이 있는데 월세가 같고 말 그대로 전셋값이 같고 숙박료가 같아요. 숙박료가 같은데 여기는 복층 구조라 해서 이만큼 같은 6평, 같은 6평인데 여기는 복층이라고 해서 한 3평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 새를 찾건 숙박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공간이 더 넓은 공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찾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월세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사용할 때 방 하나에 어느 정도 2인, 3인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계산하잖아요. 숙박으로 할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층, 더블 복층 요런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내가 투자 대금 대비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률이 다른 그냥 복층이 아닌 그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면적을 잠깐, 블루오션의 면적을 보시면 전용 면적이 6.37평. 이제 요거는 다들 이제 대부분 오피스텔이 다 요 정도 평수 나오세요, 대중적으로. 거기다가 요거를 이제 월세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가 뭐 500에 한 45 받고 1000에 한 40 받는다 치면 뭐 지역적으로 서울은 조금 더 비싸겠죠. 근데 더블 여기 복층이 들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3.97평 정도, 한 3평에서 4평 정도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2, 3만 원, 3, 4만 원 더 주고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짐이 많아요. 없을 것 같아도 생각보다 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래도 3, 4평 정도가 더 나온다. 여유 공간이 있다. 그래서 만약 안 그러면 내가 조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는 친구가 쓰고 밑에 바닥은 내가 쓴다. 둘이 양쪽에서 나눠서 반씩 n분의 1 해서 월세라든지 숙박료를 내면 충분히 그 자기 본인한테도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건물 자체나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발길이 끊이지 않아야 뭐 공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줄어들면서 월세라든지 숙박료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